조선의 12대왕 인종이 지극한 효심으로 생을 일찍 마감하게 되고 그의 이복동생 경원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명종. 12살의 어린 나이였기에 그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8년 동안 정사를 대신 돌보는 수렴 청정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세상은 문정왕후, 즉 소윤파의 것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녀가 실권을 장악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반대파, 즉 인종편에 섰던 대윤파를 싸그리 숙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을사사화. 특히 대윤파의 핵심 세력들을 죽여 머리를 벤 후 장대에 매달아 놓는 형까지 진행하는 극악무도한 인성을 보였죠. 여기서 등장하는 희대의 간신 윤원형, 그리고 그의 아내 정난정. 윤원형은 문정왕후의 동생으로 누나 빽을 등에 업고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 정난정도 실로 대단한 인물인데, 윤원형에겐 원래 정실부인 김씨가 있었고 정난정은 단지 첩으로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스럽게 그지없었던 그녀는 정실부인 김씨를 몰아내 독살로 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실부인의 자리를 차지하여 온갖 부정부패를 쌍으로 저지르게 되었죠. 한편 을사사화가 일어난 다음 해인 1547년 경기도 과천 양재역에서 붉은 글씨로 쓰여진 익명의 벽서가 발견됩니다.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등이 아래에서 건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여왕으로 취급받는 문정왕후와 그 아래 간신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문정왕후와 윤원형은 생각했죠. 아직 제대로 다 못 죽였구나. 이번엔 확실히 숙청하자. 이 사건이 바로 양재역 벽서 사건. 이렇게 눈에 가시였던 남은 세력들까지 제거하기 위해 피바람을 일으킨 그들. 이제 진짜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외척 세상, 즉 여인천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건세를 잡은 이들이 나라를 위해 사용했으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아쉽게도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데 쓰게 됩니다. 당연히 요직엔 외척 세력들이 차지하게 되었죠. 특히 윤원형이 천하의 실권을 누렸는데 본인이 직접 관료를 뽑기도 하고 벌을 마음대로 주기도 하고 거의 깡패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에게 바치는 뇌물들이 산처럼 쌓여갔고 그만큼 조선 사회는 썩어가게 되었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윤원형의 아내 정난정도 같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인 남편이 있었기에 당연히 그녀도 건세가 엄청났습니다. 탐욕은 또 어찌나 그리 많은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는데, 각지에 갖고 싶은 땅이나 집을 빼앗았으며 백성들을 강제로 노역에 동원하여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상상을 초월할 악행들을 수없이 저질렀죠. 그리고 이러한 왕실 외척의 폭정으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언제나 백성들이 못살고 힘들어야 윗대가리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관리들의 수탈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뜩이나 여러 해 연이어 흉년이 지속되었고 결국 민심은 폭발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 임꺽정. 백정 신분으로 태어난 그는 신분 차별과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밀란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임꺽정의 난. 사회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임꺽정을 따르게 되어 그 규모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조정에선 이들을 때려잡기 위해 관군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임꺽정이 두드려 패고 약탈하는 대단한 모습도 보였죠. 임꺽정은 전국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3년이나 지나서야 잡혔고, 이는 조선의 반란 중 꽤나 오래 지속된 난이었습니다. 물론 기록엔 임꺽정을 국적이자 흉악범으로 표현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실록을 편찬한 사관이 당대 상황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사실은 논한다. 지금 수재와 한재가 잇따라서 백성이 항업을 잃은 데다가 수령이 탐악스럽고 부역이 번거로우니 백성들이 도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세금을 박하게 하고 요역을 가볍게 하는 데 힘쓰지 아니하고 포획해서 죽여 없애는 것을 급하게 여겼으니 백성을 그물질하는 데에 가깝지 않겠는가. 애석하게도 백성의 항업을 마련해주는 법을 건의하는 자가 없다. 한편 명종이 어느덧 20살이 되어 문정왕후가 8년 만에 수렴청정을 거두었고 그렇게 본인이 직접 친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했는데 여전히 엄마의 치맛바람이 굉장히 셌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은 삼촌 윤현영을 비롯해 외척 사람들이 미친 짓을 너무 많이 하자 명종은 그들의 큰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들은 엄마 문정왕후가 분노하며 말했죠. 나와 윤원영이 지금의 임금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명종은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끙 앓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뭐 야사에는 문정왕후가 궁녀들을 시켜 명종을 항상 감시했고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명종한테 달려가 그냥 뺨때기를 팍 갈겨버렸다고도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실록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외진 곳에서 몰래 눈물을 흘린 불쌍한 명종. 마음에 화가 깊어져 생기는 병인 심혈증까지 얻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저랬을까. 마음이 아프죠. 어찌됐건 실제로 명종은 문정왕후가 살아있는 동안엔 단 한 번도 본인의 소신으로 정사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22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재위했으나 역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왕이기도 하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 여인 천하의 시대는 저물어가게 되는데 1565년 65세의 나이로 문정왕후가 목욕을 하다 오한이 들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죽음은 윤현영과 정난정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문정왕후가 죽자 조정에선 당연히 악행을 일삼은 윤현영과 정난정 부부를 탄핵하자는 상소가 빗발치게 됩니다. 이에 명종은 단지 그들의 관직에서 물러나게만 할 뿐 어떠한 벌도 가하지 않았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부부. 그러다 죽는 사연도 살짝 얼탱이가 없는데 어느 날 한 종이 윤헌영 부부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지금 금부도사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난정은 올 것이 왔다 생각했고 치욕스럽게 고문당할 바에 차라리 자살한다며 바로 독약을 원샷하고 꾀꼬닥 죽었죠. 윤현영도 사랑하는 부인을 잃고 통곡하다 5일 만에 아내를 따라가게 됩니다. 참 사랑꾼. 근데 알고 보니 그 금부도사는 다른 사람 잡으러 가는 길에 윤헌영 집 근처에서 단지 말을 갈아타려고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발저려 죽은 것이었죠. 또한 명종도 외척 세력이 죽고 이제 본인 뜻대로 정사를 돌보나 했더니 문정왕후가 죽은 지 2년 만에 심혈증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여인 천하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